어느 쪽이 앞이고 어느 쪽이 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때론 내가 있는 이쪽이 앞문이 되기도 하고 너가 없는 이쪽이 뒷문이 되기도 한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다. 우리도 그러하다. 우리 모두는 상황에 맞는 양면적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야누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작가의 삶 속에서부터 야누스의 양면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의 책, 바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다. 에드몽 당테스. 그는 메르세데스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자 인생의 전부인 남자이다. 하지만 그가 유배 중인 나폴레옹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해주었던 예전의 심부름이 문제가 되어 결혼식 날 그는 체포당한다. 그렇게 이 남녀는 다시 만날 날도 헤어지는 이유도 모른 채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그를 기다리던 메르세데스는 에드몽이 죽은 것으로 알고 그의 친구인 페르낭과 결혼을 하게 된다. 페르낭, 그는 누구인가? 그는 짝사랑하는 메르세데스를 에드몽으로부터 빼앗기 위해 당글라르와 모의하여 에드몽을 잡혀가도록 한 사람이다. 그리고 기소 과정에서 검사인 빌포르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에드몽의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 그를 이프 감옥으로 보내버린다. 에드몽의 원수가 되어버린 이들의 활약 덕분에 에드몽은 이프 감옥에서 에드몽이 아닌 34호로서의 인생을 살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27호 수감자 파리아 신부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된다. 그는 34호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소개시켜 주었고 에드몽을 34호로 만든 사람들, 당글라르, 페르낭, 빌포르 등을 알려준다. 철학, 4개 국어, 문학 등을 전수해 주었고 몬테크리스토 성까지 물려주면서 에드몽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부활할 수 있게 해준다. 그는 이제 복수의 비수를 품고 환생하게 된다. 어줍잖은 기사회생이 아니다.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막강한 재력과 권력을 지닌 사람으로 완벽하게 부활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차분하게 복수를 감행한다. 복수의 화신으로 이 땅에 탄생한 몬테크리스토 백작과 페르낭의 아들 알베르는 결투를 하게 된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는 아들에게 그의 남편 페르낭의 과거와 잘못을 털어놓는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알베르는 다음 새벽 이렇게 말한다. 백작님께서 제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신 것은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백작님께서 제 아버지에게 그 이상의 일을 안 하신 데 대해 자식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둘 중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복수의 결투장에서 서로를 인정해주며 나아가는 이 장면은 감동을 선사한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삶과 죽음에 대해 설파한다. 그러므로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한 자만이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기 위해서는 한번 죽으려고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두 분은 부디 살아서 행복하십시오. 산다는 것은 멋진 일이고 이 멋진 일을 우리 인생에서 맛보려면 기다리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다. 알렉상드르 듀마. 그는 흑인 노예와 프랑스 귀족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어린 시절 형편이 어려웠던 듀마에게 상상력을 불어넣어 준 것은 홀어머니의 이야기였다. 20세가 되던 1822년 듀마는 파리에 정착한다. 영국의 바이런, 셰익스피어, 스콧의 작품들의 영감을 받아 연극 앙리 3세와 그의 궁전을 발표한다. 이 작품의 성공에 힘입어 두 번째 연극 크리스틴 역시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작품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 듀마는 소설에 도전하여 조르주,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 왕비의 목걸이와 같은 걸작을 집필하며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된다. 오페라 공연의 메카가 된 테아트르 리리크 극장을 세운 듀마는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언제나 무대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그의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어하는 많은 여자들이 듀마의 주위엔 넘쳐난다. 이런 그가
1840년 9살 연하인 여성과 결혼을 선언한 것은 놀랄만한 사건이었다. 이다 페리에, 듀마의 유일한 아내이다. 8년간이나 기다려서 그의 아내가 되었지만 듀마의 바람과 낭비벽에 질린 그녀는 결국 이혼 소송을 일으켰고 듀마를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렸다. 그의 사치와 이혼 소송으로 그는 그가 지었던 몬테크리스토 성과 이프성 그리고 극장마저 모두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1870년 2월 듀마는 세상을 떠난다. 프로이센 전쟁 때문에 그의 죽음은 대중들에게 큰 사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독특한 문체 덕분에 그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나며 탄생 200주년이 되던 2002년 판테온으로 이장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 듀마의 소설은 지금까지 30편이 넘는 영화, TV 시리즈, 만화, 뮤지컬, 오페라 등에서 끊임없이 재조명되고 있다. 빌레코트레에 있는 듀마의 생가로 달려가 보았다. 듀마의 생가는 현재 일반인이 살고 있어 내부 관람은 불가능하다. 듀마는 태어난 이 집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길 소망했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듀마의 어린 시절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을 빌레코트레는 듀마 3대가 묻혀있는 묘지까지 잘 보존하고 있다. 듀마의 묘비는 가장 오른쪽의 것으로 2002년 파리의 팡테옹으로 이장되었지만 그의 묘는 그대로 남겨져 있다. 빌레코트레를 떠나 몬테크리스토 성이 있는 르 포르마를리로 향했다. 몬테크리스토 성 내부는 호화롭기가 어떤 궁전에도 뒤처지지 않으며 듀마가 흠모했던 작가들의 흉상으로 건물 외부가 장식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방문했을 땐 다음 성수기를 위해 개장을 하지 않아 외부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의 책에서는 몬테크리스토 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마루에는 두꺼운 터키 양탄자가 깔려져 있고 벽에는 금박의 천이 늘어져 있고 방마다 큰 소파가 둘레를 빙 둘러 있고 그 위에는 아무데나 깔 수 있는 쿠션들이 여러 개 놓여져 있다. 알렉산드르 듀마, 흑인 혼혈아로 백인 사회에 살며 사치스런 삶과 진중한 문체의 양면성을 보인 작가. 듀마는 자신의 정체성과 전쟁하듯이 치열하게 싸우며 산 것은 아닐까. 나약했던 에드몽, 그리고 복수의 화신으로 돌아온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두 모습, 이를 그려낸 듀마는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야누스적인 양면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